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실시간으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깝게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에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저희가 답장으로 이 참여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2가지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감행한다는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오후 들어 일시 휴전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우리 증시는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6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코스피 지수는 0.8%가량 떨어졌고 장중 800선이 위태로웠었던 코스닥은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810포인트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다시 80달러 선으로 내려왔고 급등하던 국채금리도 진정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S&P 기업들 중 11%가 실적 발표를 앞둔 와중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내놓은 찰스 슈업의 주가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뉴욕주의 이번 달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4.6으로 하락권으로 전환했지만 컨센서스는 상회했고 3대 지수는 1%가량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매일 아침 2종목씩 밀키트에 담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최근의 흐름은 계속해서 당일의 목표가를 도달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전문가님께서 어제 아침에 알려주셨던 포시에스와 광동제약 모두 당일에 바로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자세한 리뷰 자리에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 옷차림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우리 시장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좀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라면은 아침에 이렇게 글로벌 증시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석 얘기부터 오늘 장에서 바로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밀키트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좀 따뜻한 봄 날씨 같은 시장 분위기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는 윤수림 전문가님의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운수대통하는 하루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아침에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요즘 날씨만 보면 정말 겨울이 금방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다가오겠구나 싶을 정도로 점점 빠른 속도로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진짜 가을은 스쳐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네. 인사와 소개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날씨는 쌀쌀하더라도 시장도 쌀쌀한 분위기를 이렇게 맞이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운수대통한 그런 종목들로 항상 찾아뵙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으로 한번 이렇게 강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들 리뷰 들어볼 예정이지만 어제 아침 알려주신 두 종목이 모두 당일에 바로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9월과 10월 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든든한 수익 챙겨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 장중에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하단의 자막으로 이 내용 계속해서 띄워드릴 텐데요.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받는 번호에 샵 3989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가 되면 전문가님의 무료 스트리밍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라고 오후 4시 검색하시고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한 얘기 이 무료 방송에서 이어가 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간밤 미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 계속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주요 기업들을 보자면은 저희가 18일 같은 경우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발표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정관님 우선 예상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그리고 그 이외의 금융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사실 가장 큰 이벤트는 테슬라 쪽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기에 이 테슬라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반대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어찌 보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에 대해서 전년 대비, 전년 3분기 대비 현재 차량 인도수 그리고 전반적인 이 중국 시장에 차량의 인도 대수가 43%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매년. 그리고 1년 사이에 43%의 이런 시장 점유율을 그리고 시장의 신차 이런 등록률을 차지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가격의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하나의 프로모션 마케팅으로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익률은 좀 저하될 수 있지만 전년 대비 견조한 성적을 그래도 이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전일 테슬라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죠. 이런 포인트로 단기적인 테슬라의 급락이라든지 주가의 어느 정도 변동성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좀 반대로 조금 쌀쌀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노동자 파업 같은 이슈들도 동반해서 존재했던 모습과 동시에 네. 뭐 지금 가격 인하, 넷플릭스의 가격 정책 인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또 그렇게 이용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는 건 여전히 뭐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투심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런 포인트로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차별화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뭐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있을 금융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혹은 이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금융주들 또한도 호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지난주 금융주들의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들의 이 섹터별, 이 종목별로 차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경영 상황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이러한 섹터와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이 넷플릭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대중 수출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가장 저렴한 모델인 H800 모델과 A800 모델 모두 이렇게 수출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쪽 매출이 없어도 실적과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 AI 쪽이 가장 이런 뚜렷한 섹터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시장은 AI 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연말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이렇게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표출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대외 변수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런 뚜렷한 섹터들에 오히려 더 담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시장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올해 시작을 인공지능으로 열었으면은 올해 마무리까지 인공지능 쪽이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국내 증시 얘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미증시는 계속해서 좀 견고한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좀 쉽게 반전의 분위기가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좀 찾아보자면은 오후 들어서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을 네.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거는 저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 전문가님 바라보시는 우리 시장만 좀 유독 더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대한민국 증시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 중심들 그리고 아시아권 중심들이 이 대외 변수에 사실 좀 취약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위치상으로도 사실 그렇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대외적인 이런 네. 뭐 변수들에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미증시, 전일 미증시와 유가에 여전히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와 미증시의 이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그리고 이머징 마켓 아시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나는 것보다 반대로 GM 쪽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죠.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라든지 네. 혹은 중화권 증시라든지 이런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전히 국내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는 유가와 글로벌 시장에선 크게 리스크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반대로 이 아시아권 중심의 일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이런 대외 변수에 취약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른 요인들은 결국에는 이 통화적인 요인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원화 약세 그리고 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악화, 이런 포인트들이 이 약세 요인으로 국내 시장의 이 하락 투매 물량은 조금 더 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지수를 상승시키기에 너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던 국내 신용 잔고 물량들도 이에 따른 물량들도 어찌 보면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포인트들을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대형주들의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뭐 LG그룹주들, 삼성그룹주들 여전히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건 어찌 보면 워낙 약세와 대외 변수들 그리고 일부 개별 종목들의 악재의 영향에도 이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영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시장이 코스피 시장으로 다시 한 번 더 호실적 실적 시즌에 따른 반등의 분위기로 이어질 경우 여전히 뭐 섹터들의 뭐 상승 흐름으로 이 미증시 중심으로도 다시 한 번 호실적의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또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의 포인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아직까지 이런 뭐 움직임은 너무 과민한 이 시장의 정량적인 분위기 대비 너무 과민한 국내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나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시장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시작하지 한 14분가량 남은 지금 예상지수 구간에서도 뭐 양지수 모두 다 보합권이기는 하지만 코스피는 빨간불, 코스닥은 또 파란불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 흐름도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 와중에 전문가님 알려주신 종목들, 자 시장과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밀키트 종목들의 중간 점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알려주셨던 두 종목이 모두 당일의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또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문서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존 웹서비스의 이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강하게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포시에스 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3,250원으로 잡아보고 넘어선다면 3,500원 자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장중에 3,350원 선 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전문가님 저희 포시에스 그리고 광동제약도 이어서 한번 쭉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목표가 7,75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제 뭐 8,15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의 AS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시에스와 광동제약 전일 시장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단기적으로 종목은 정말 훌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 그리고 이 포시에스와 광동제약의 이런 투자 포인트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시에스입니다. 예, 투자 포인트. 이 포시에스의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단기적인 고점 구간이 3,2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3,350원까지 장중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포시에스. 이 포시에스라는 종목의 이 트리거, 이 상승 포인트는 과연 어떤 부분이 주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포시에스라는 종목은 바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거쳤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다크호스 하단선 그리고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아래에서 이렇게 긴 횡보를 거쳤다가 바로 이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선자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서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첫 번째 공략의 급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세, 들어온 매수세 대비 나간 매도세는 많이 없습니다. 들어온 매수세 대비 나간 매도세가 없다. 즉, 이 물량이 들어온 물량들은 많지만 나갈 물량들은 나갔고 쥐고 있을 물량들은 여전히 쥐고 있다. 이 물량들이 과연 이 종목을 쥐고 있을 때 과연 손해를 보고 팔까요? 이 거대한 물량들이 이익을 보고 팔려고 할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이익을 보고 팔겠죠. 네. 이익을 보고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나갈 단기성 물량들 혹은 이 바닥권에서 이 포시에스라는 종목을 자연스럽게 담았던 종목들은 일부 매도세가 나왔지만 이 이후에 큰 폭의 매도세가 없다라는 건 한 번 더 이런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전일 3,200원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3,350원 구간까지 단기적인 전 고점 구간까지도 한번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3,5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3,500원 구간을 도달하지는 아쉽지만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포인트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이 있죠. 일단 전일 긴 꼬리를 단 음봉이 나타난 이후에는 뭐 전일 미증시 그리고 전일 국내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약세의 배경을 띄었던 상황이고 또 이런 AI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 또한 맞고 그리고 지금 이 물량들 들어왔던 물량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간 물량들이 여기서 더 나올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서 2차 목표가는 당연히 3,5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좋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전에 이야기 드렸던 손절가로 체크해드렸던 2,750원 구간까지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 2,750원권의 이탈 시에 2,400원 구간 그리고 2,400원 또한 이탈 시에는 이 2,000원이라는 이 앞자리가 2인 자리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시스라는 종목은 이런 정량적인 관점을 가지고 맞춰 대응을 해보자. 왜 AWS라는 하나의 거대한 섹터는 단기적으로 끝날 모멘텀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포시스와 동일한 원리로 전일 광동제약을 이야기를 드렸죠. 네. 전일 광동제약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광동제약도 차트의 모습이 바로 포시스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바닥권에서 긴 시간 횡보를 거쳤죠. 이 캔들의 길이가 정말 짧고 뚜렷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동제약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존재를 했다라는 건 이 매수세가 이렇게 바닥권을 뚫고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 형성된 이후에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다음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물량들이 들어온 물량들이 과연 손해를 보고 나갈까? 혹은 이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이탈을 빠르게 할까? 혹은 이 물량들이 들어온 물량들이 과연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하나의 근거와 배경이 있겠죠. 네. 아니다 다를까 광동제약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물량들이 장중 8,150원 구간까지 고가 대비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는 음봉으로 마이너스 2%가량 출발을 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2%가량 출발 대비 장중 8,150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구간을 돌파 그리고 이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의 매수세가 전일 매도세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들어온 매수세 대비 매도세가 좀 많이 이렇게 출하가 됐다라는 것, 이 구간에서부터는 앞으로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개별 이슈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이런 상승 흐름이 장중 나타났을 때 과감하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일 포시스 그리고 광동제약 오늘 중간점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 소개해드렸었던 밀키트 종목들 포시에스와 광동제약 다시 한번 중간점검 짚어주셨으니까 어제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해보셨던 분들께서는 큰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에 한번 집중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기대하면서 첫 번째 밀키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전문가님께 퀴즈를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제가 또 그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전문가님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서 싸움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네. 말씀이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데 정답은 바로 칠레였거든요. 네, 두 번째 네. 퀴즈를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면은 네. 반성문을 영어로 쓰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실까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글로벌? 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GS 글로벌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이렇게 좀 재미나게 앵커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지만 네. 오늘 GS 글로벌 이렇게 뭐 글로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우리가 GS글로벌 그동안 무시했던 내용들 사이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전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S글로벌 우리 모듈러 주택 관련주입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SY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모듈러 주택이라는 하나의 이런 시장과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SY 저희 방송에서 2번이나 공략을 해주셨고 SY로 인해서 수익 많이 챙겨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당시 이제 재건주 중에서 좀 대장처럼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SY 소개해 주신 이후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네.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GS글로벌도 이 관련된 수혜를 조금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네, 일단은 SY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GS글로벌 이야기 드리기 전에 네. SY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전에도 모듈러 주택 기술력과 모듈러 주택의 시장 그리고 이런 모듈러 주택이 사용이 되는 곳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와 네옴시티 등 간단하고 빠른 시간에 주택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듈러 주택이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번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될수록 이런 재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이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의 시장 선점 경쟁이 후끈하다. 이런 포인트로 GS글로벌 이런 무역 기업이 어떻게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떠오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일단 GS건설의 자회사 중 이렇게 영국의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자체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 모듈러 주택을 지금 GS글로벌이 이렇게 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고처럼 조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물 그리고 이 화면에 나오시는 이 건물은 GS글로벌과는 일단 무관합니다. 네, 최근에 13층 이런 빌딩도 네. 모듈러 주택으로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조금 저희가 모듈러 주택 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조립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단순한 형태만 생각을 했었는데 13층이면 규모가 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술력이 발달을 하면서 네. 사실 이 뭐 내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둘째치고 단기적으로 거주의 목적으로 우리가 거주 시설을 이렇게 네.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까지 이 재건에 들어가는 이런 건물들 필요한 건물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오, 네. 단기적으로 피난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 시설도 있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런 뭐 모듈러 주택 기술력이 날로 갈수록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 네. 이스라엘에 자체적으로 자문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된 이런 GS글로벌의 지금 이스라엘 향 수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진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현재 지금 현장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수록 이런 거주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뭐 재난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과 이런 피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이 이스라엘에 자체적으로 자문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 GS글로벌의 자회사인 지금 이 모듈러 주택 사업이 이스라엘 향으로 이렇게 매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시면 뿐만 아니라 이 GS글로벌이 이런 모듈러 주택뿐만 아니더라도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각종 인프라 건설 자재 관련된 사업들도 글로벌하게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이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인프라를 다시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의 요소를 지금 GS글로벌이 전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포인트로 지금 재건, 이스라엘 재건 관련 그리고 이스라엘 피해, 지금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이런 모멘텀으로도 지금 다시 한번 실질적인 매출의 증대로 좀 이어질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이런 빠른 복구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GS글로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종목은
GS 글로벌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 모멘텀으로 SY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모듈러 주택 관련된 수혜를 또다시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GS 글로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국이라든지 폴란드 쪽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전해지고요. 혹은 이 위에도 재건에 필요한 시멘트라든지 철강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 GS 글로벌의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얘기까지 우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제 또 새로운 테마주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뭐 8월과 9월 계속해서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아니면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봤었는데 지금 또 어제 시장에서는 브롬이라는 테마가 부각이 됐습니다. 시장에 또 단기적인 빠른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 중에서 좀 하나 잡아서 단기간에 수익 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 분석하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사실 광동제약 얘기하면서 좀 의학 수업처럼 뭐 카티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브롬을 얘기하려면 좀 화학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전문가님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자, 오늘 종목명은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자, 브롬과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이 아닌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에코 플라스틱. 네, 종목을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브롬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드리자면 이제 브롬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국내 시장에서 좀 생소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국내 시장에서 이 브롬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품목이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수입 품목 그리고 뭐 이런 대체선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포인트로 지금 브롬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자세한 제가 이야기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량 이스라엘 수입 품목이 대한민국에 한 6개 정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브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브롬이라는 품목이 과연 어떤 이런 종목 어떤 이런 뭐 아이템에 해당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도 상위 품목이 바로 이 완전 자동 라이플 그리고 브롬 그리고 뭐 피스톨 손잡이 뭐 무선 방향 탐지기 등등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있죠. 일단 이 중에서도 뭐 라이플, 리볼버 이런 뭐 총기류들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브롬이라는 아이템이 도대체 이런 제품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브롬이라고 하면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연제입니다. 내연제. 불에 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의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나무 혹은 강판들이 불에 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브롬이라는 이 제품 이런 품목을 이런 뭐 화학적인 소재를 이 제품들의 이 품목들에 발랐을 때 이 품목들이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더라도 불에 활활활 타오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브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연제들이 우리가 당연히 뭐 독성도 강하고 지금 뭐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들도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외 이런 수입에 좀 의존을 하고 극소수 분야에서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일부 소수 분야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에코플라스틱은 과연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바로 이 플라스틱 사업에서 에코플라스틱은 현재 산업용 플라스틱을 좀 이렇게 강판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부품들을 좀 제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플라스틱도 열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열이 직접적으로 가해졌을 경우 형태가 변형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독가스도 많이 나오는데 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의 자체적인 친환경적인 요소를 사용을 해서 브롬을 사용하지 않는 지금 이 플라스틱의 변형이라든지 내열성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포인트에 우리가 에코플라스틱을 포인트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이 브롬향 제품들, 브롬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에코플라스틱의 제품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수주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런 제품들이 대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전히 에코플라스틱은 정말 반사의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반사의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은 브롬의 이 수출 제한에 실질적인 좀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에코플라스틱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명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에코플라스틱 담아주셨는데요. 브롬이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9.6%에 달하고 있고 좀 다른 물질로 대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브롬의 수입이 어려워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인 에코플라스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역시나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차트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화요일 현재 시간 9시 5분 3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지수 우선은 강하게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 상승하면서 2,45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81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역시나 거래소에서 물량 내놓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과 기관은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방금 막 매수 전환하면서 외국인만 현재 매도 우위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텍이 12% 그리고 휴니드가 20%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방산주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관련된 소식도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내 최대 방산 관련된 행사죠.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아덱스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들 또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보시면은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주 휴니드 빅텍의 강한 움직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장 12%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이어서 다른 종목들 조금 살펴보시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정유 관련된 흐름에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흥구석유 오늘장에서는 5% 정도 내리면서 15,880원 선 부근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우선은 미증시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강한 상승 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SY도 오늘 장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자, 이 뒤를 이을 수 있을 것 같은 GS 글로벌의 가격 전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가져오신 밀키트 종목들의 공통점, 차트상 위치로 봤을 때 다 이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GS 글로벌이 어제 또 그 장대 양봉으로 출발했고 오늘 장에서도 3%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8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GS 글로벌의 자세한 가격 전략 차트 통해서 확인해 주실까요? 네, GS 글로벌의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S 글로벌입니다. 예, GS 글로벌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뭐 광동제약 그리고 포시에스처럼 바닥권에서 이 움직임을 돌려 나오는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를 거친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캔들이 나타난 포인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GS 글로벌이 오늘 음봉 마이너스 2.39% 출발 대비 고가 지금 뭐 2,855원 지금 4.7%가량 장중 고가가 기록을 했죠.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의 배경에는 전이 아침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모듈러 주택 관련된 모멘텀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뚫고 올라오는 바닥권의 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매수세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매도세가 크게 출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기세는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GS 글로벌의 매수가는 밴드 범위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밴드 범위는 금일 2,850원 구간 2,850원 구간 금일 고가죠. 고가 대비 현재 2,700원 구간까지는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현재 다크호스 하단선이 수렴하는 구간인 2,500원 구간 2,5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설정을 해봐야겠죠. 자, 2,800원 구간에 아주 만일 2,500원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2,500원의 이탈 이후 이전 저점까지도 하방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다는 걸 포인트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땐 빠르게 칼같이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전히 다크호스 상단선 2차 상단선이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정말 짧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2,950원 구간까지 다크호스 상단선 2차 상단선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목표가는 그럼 어디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이런 뭐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가시화가 됐을 경우에 3,200원 구간까지도 넉넉하게 2차 목표가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GS 글로벌 여전히 뭐 시장에 이런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GS 글로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어제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봉 터져 나왔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한 3,200원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려주신 가격 전략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어제 갑자기 급부상됐던 테마 브롬 관련주 전문가님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종목명은 에코플라스틱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7% 가까이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4,4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얼마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마찬가지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에코플라스틱 또한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에코플라스틱 지금 뭐 시가 지금 1.4% 출발 대비 장중 6.9%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정말 조용하게 있었던 친구인데
결국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동일한 원리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브롬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플라스틱 시장으로 뻗어나가면서 에코 플라스틱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등 이런 섹터로 묶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을 살펴보자면 코오롱 플라스틱 또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장대 양봉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또한 마찬가지로 갭상승 이후 양봉, 장중 이렇게 상하가 근처까지 좀 도달을 하고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동일한 원리로 에코플라스틱 또한 부대장주로 에코플라스틱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꼬리를 단 캔들을 보여줬죠. 이것 또한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트리거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승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코플라스틱의 가격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일 대비해서 갭이 살짝 발생한 모습이에요. 예, 전일 대비 갭이 살짝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정말 정량적으로 대응하기 너무 편합니다. 자, 전일 에코플라스틱이 저점을 찍었던 4,020원 구간이 전일 저가가 바로 손절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1차 목표가는 금일 장중 고점 그리고 오늘 시가 대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대응 전략을 취해본 다음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전일 고점 4,700원 구간 4,70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보되 2차 목표가는 닥코스 2차 상단선인 구간인 4,850원 구간까지 한번 바라봤을 경우 이렇게 좀 정량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에코플라스틱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브롬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던 에코플라스틱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 4,7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도 저희 방송 종료 전에 짚어주시는 현재 시간 실시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의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산주들의 강한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성에너지나 흥구석유처럼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정유에너지 쪽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서는 좀 조정받고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12%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 이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 흐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네. 오늘 장 초반 실시간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예, 코오롱 플라스틱, 이 에코플라스틱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 플라스틱 대장주 그리고 이런 친환경 이런 소재들 이런 또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자체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생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브롬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내연재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오롱 플라스틱과 에코플라스틱 동일한 관점으로 결국에는 브롬에 대해서 반사 이익으로 이어지는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현재 자율주행 섹터들 여전히 시장이 좀 반등 분위기로 우리가 한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 시장이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게는 어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하고 오늘 좀 반사적인 이익으로 이런 레이더라든지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흥구석유, 한창에너지, 한창산업과 같은 지금 지정학종 리스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모멘텀 중 하나를 차지했던 유가 상승이라든지 에너지빨 이슈들은 좀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빅텍 이런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인 이런 투심의 악화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테마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모듈러 주택 관련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GS 글로벌.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브롬 관련주로 에코플라스틱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운수대통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